문재인 정부가 너무 중국한테 저자세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순간 완전히 그냥 그 화토창 뒤집듯이 확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외교는 공짜도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보셨죠? 중국 비밀경찰서 얘기. 비밀경찰서 얘기가 뭐냐면 우리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한 50개국에 중국이 그 경찰서 비스무리한 기능을 하는 그 위장 그 기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네덜란드에 있는 그 인권단체에서 그걸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강남에 있는 한 중국집이 지금 한 6년 동안 계속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면서도 폐업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좀 의심이 된다라고 좀 주목이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돼요. 제가 그거 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 비밀경찰서 얘기가 이겁니다.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려고 해당 국가에서 비밀경찰서를 운영한다. 왜 이런 짓을 하냐면 공식적인 업무는 영사관에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엔나 협약이라고 국제 약속이고 그게 아닌 장소에서 자기네 공식적인 공공의 그 나라의 일을 하는 거는 그건 뭐 간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제법을 위반하는 거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강남권의 한 중국 음식점이 이런 비밀경찰 조직의 거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각종 신문사가 이 식당이 어딘지는 안 나왔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한데 그 기자들이 전화를 하니 헛소문이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원래 1월 한 달 동안 인테리어 공사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놨었는데 홈페이지에다가 그러니까 홈페이지도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식당인가 봐요. 근데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인테리어다 이래놓고 지금 알아보니 이거예요. 국회에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대요. 그래서 국회 앞에도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그 사무실이 바로 이겁니다. 이 CCTV라는 게 중국의 관영 TV잖아요. 여기랑 같이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수상쩍은 거죠. 이게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기사가 단독이라는 걸 달고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여의도 국회 코앞에다가 중국 CCTV하고 같이 사무실을 쓰는 걸로 보이는 이렇게 돼 있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그 중국집 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당국자는 뭐라 그러냐면 양국 관계에 극도로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얘기가 왜 불거졌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벌써 국제 뉴스에서 BBC에서는 2달 전에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10월 26일. 우리나라에서는 지난주에 조선일보가 아마 맨 처음으로 보도를 한 것 같은데 10월달 2달 전에 이 중국이 비밀경찰서를 많은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 제일 먼저 불거졌습니다. 근데 네덜란드에 사는 그러니까 중국의 반체제 인사죠. 반체제 인사가 하는 얘기가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 전화가 와서 이 사람을 협박한 모양이에요. 중국으로 돌아가라. 본국으로 돌아가면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부모를 생각해라. 뭐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면이 나오나요? 소리만 나오나요?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이 이미 10월 달에 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지난주에 조선일보에서 이거를 보도를 하면서 이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이 지금 이걸 어떻게 받고 있냐면 이거 보세요. 예를 들면 조선일보 우리나라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죠. 이분들 얘기 조선일보의 논조는 뭐냐면 미국, 일본, 유럽 등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데 비해서 우리 대응은 미온적이다.
그리고 다른 이런 10개국이 이미 폐쇄 명령을 내렸다. 뭐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 미국, 일본, 유럽 등은 다 이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미온적이다. 그러면서 그 중국의 주권 침해 행위를 그냥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뭐 나왔냐면 그 시청자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죠? 지난 1일에 유엔에서 50개국이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침해 규탄 서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기권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이 그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 도대체 가치 외교 한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50개국이나 서명을 하는데 이거 왜 이러냐 이런 그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공감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외교가에서는 지금 우리 왕이 중국 외교부장 뭐 이런 방안을 의식해서 그랬을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딜레마인 거죠.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대구 매일신문이라고 굉장히 보수적인 신문입니다. 근데 매일신문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아주 강한 지지를 하는 신문이죠. 그런데 이 대구 매일신문도 이 보세요.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도 굴 중인가 이런 지금 헤드라인을 달았어요. 사설에다가. 그러면서 세계 각국에서 150곳이 폐쇄된 공자학원도 우리나라에선 제일 많다. 22개나 있다. 국립대, 사립대. 그리고 학원처럼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다 그 학생들을 친중파로 만들려는 여러 기획을 하는 거라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를 많은 곳에서 폐쇄됐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성업 중이다. 그러면서 이 매일신문도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규탄 성명에 50개국이 자유진영 50개국이 참여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50개국 객도 안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 특히 50개국이 했으면 거기 대충 묻어가도 되는데 대충 묻어가도 되는데 여기도 빠지는 거는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구 매일신문의 논조는 이렇습니다. 문재인이 굴중 중국한테 비굴하게 구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마음이 상했는데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이고 어쩌고 그랬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왜 이러냐 도대체 그러면서 당당한 대중 자세를 촉구한다라고 아주 대표적인 보수 언론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환희 선생님 외교관계에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겠지요.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세요. 데이비드 홍 선생님 드라마조차 중국풍에 물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엘리 선생님 당당하게 해야죠. 맞습니다. 자, 제가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전 일본 대사를 지낸 신각수 그 전 대사가 쓴 칼럼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치 외교라는 것을 우리가 표방했을 때 우리 윤석열 정부가 뭐라고 표방했냐면 실리도 좋지만 우리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가치 외교를 하겠다 이렇게 표방했습니다. 저는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 얘기는 신각수 전 대사님 다 좋은 말씀이고 다 동의하지만 가치 외교는 공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치 외교는 그때그때 단기적인 비용과 궁극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잘 비교해서 이런 방향을 우리가 결정했으면 이것을 견딜 체제와 입지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그 중국과의 관계에서 생길 압력은 다자 간의 연대를 통해서 이걸 희석해서 우리도 이런 다자 간의 협력 속에서 중국하고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묻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분한 평판을 얻기까지 비용을 감내할 의지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그 신각수 대사님이 하시는 말씀 공감이 가세요? 제가 50개국의 위구르 신장 인권 선언에서도 우리가 기권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을 너무 의식하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했는데 제가 외교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니까 50개국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중국이 생각하기에 자기 영향권 내에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럽에 있는 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자기네하고 원래 별로 자기 입김이 크지 않은 나라들이 인권 선언하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우리나라가 거기 그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중국 쪽 입장이고 우리나라는 지난번 우리 사드 배치 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있던 기업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봤잖아요. 이 보복성 그 행동들 중국이 뭐 아무런 규범도 없고 규칙도 없이 그냥 우리한테 보복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포가 우리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많고 특히 경제부처들 산자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이런 경제부처들이 굉장히 조심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교부가 저 대통령께서 가치 외교를 표방을 하고 외교부가 그거를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부처들의 염려를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문제죠.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그 신각수 대사님 그 저 글에 보면 가치 외교를 표방하는 거는 좋다. 가치 외교는 공짜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중국이 저 화가 나서 우리한테 그 뭔가의 보복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견딜 의지가 있느냐? 우리가 보다 국제사회에서 원칙적으로 그 뭔가를 해낸다고 할 때 앞으로 좀 존경받고 저 나라는 보편적인 규범을 지키면서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다. 그래서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다. 그때그때 돈에 따라서 또는 그때그때 단기적인 국익에 따라서 휘둘리는 게 아니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가 아니라 뭔가 보편적인 규범과 인권, 가치를 그 추구하는 좀 고급스러운 나라다. 이런 그 평판을 얻는 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느껴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지지하면 대통령께서도 이거를 그 좀 강하게 갈 수 있고 국민들이 아니 뭐냐 지금 중국이 저렇게 화내는데 기업들이 고생하도록 이게 뭐냐 가치는 뭐 죽이나 써 이러면 이러면 이제 정부가 이거 그 지속적인 추진을 못 하는 거죠.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려운 선택입니다. 어려운 선택이고 또 하나의 그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중국한테 저자세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순간 완전히 그냥 그 화토창 뒤집듯이 확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외교는 공짜도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